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 2019년 중국에서 어떤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뉴스 기억하시나요? 바로 코비드-19입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이 우리의 생활을 더 나아가 온 인류의 생활 방식을 바꾸게 될 엄청난 사건의 도화선이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WHO는 21세기는 전염병과의 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시무시한 전염병과의 지긋지긋한 전쟁을 지금 막 끝마친 상태고요. 어느덧 4년이란 긴 시간이 지났고 우리는 이제 엔데믹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은 많은 종류의 전염병과 수많은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염병은 전 인류의 운명을 삽시간에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지난 4년간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킨 것처럼요. 지금으로부터 약 700여 년 전 유라시아 대륙에서만 최대 2억 명 그리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하게 한 최악의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검은 죽음, 패스트, 흑사병입니다. 오늘은 패스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패스트는 역사적으로 3차례 대유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1차는 6세기 동로마 지역에서, 2차는 14세기 중세 유럽, 3차는 1855년 중국 원난성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장 피해가 컸던 2차, 14세기 중세 유럽에서 발생한 패스트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패스트가 발생한 원인과 전파 경로에는 여러가지 추측이 존재하지만 1331년 중앙아시아에서 최초로 발생했다는 것과 몽골이 중국을 침략할 때 기근으로 쥐를 잡아먹으며 병이 발생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리고 이 병이 중국에서 유럽으로 전파된 계기는 1346년 몽골군이 크림반도의 카파 요새를 침략하면서입니다. 몽골군에게 있어 카파는 유럽을 침략하기 위한 교두보이자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치열한 공성전을 하던 3년째 되던 날 몽골군 진영에서 정체 모를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며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패스트, 흑사병이었습니다. 패스트의 다른 이름이 검은 죽음, 흑사병인 이유는 바로 사람의 몸이 새까맣게 썩어가며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몽골 제국의 수장 자니베크 칸은 철수 명령을 내리고 철수하며 패스트로 죽은 시체들의 조각을 투석기를 이용 성 안으로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흉측하게 바뀐 시체를 보여줘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의도였으나 어쩌다 보니 몽골군은 인류 최초의 세균전을 벌인 셈이나 마찬가지였죠. 성 안의 카파 주민들은 후퇴해가는 몽골군을 보며 좋아했지만 더욱 악랄한 적이 그들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패스트였죠. 몽골군의 시체에서 무시무시한 패스트균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파에는 순식간에 시체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당시 카파는 이탈리아 제노바의 식민지이자 모든 유럽 상인들이 모이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카파에서 역병이 돌기 시작하자 상인들은 서둘러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몇몇은 이미 패스트에 걸린 상태였고 고향에 도착한 배에는 시커멓게 썩은 시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몇몇 나라들은 배를 격리하고 입국을 금지시킵니다. 심지어 도시국가 밀라노와 베네치아에서는 검역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일정 기간 배를 격리하기도 합니다. 격리 검역을 의미하는 코란틴은 이탈리아의 40일에서 유래한 것이라 합니다. 바로 항구로 들어오는 배를 40일 동안 정박하게 하여 병의 전파를 막은 것이죠. 하지만 이것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쥐들이었죠. 패스트는 패스트균에 감염된 설치류에 기생하는 벼룩이 설치류의 피를 먹고 그 후에 사람을 물게 되면 사람에게로 전염됩니다. 그리고 사람 간의 비말로써 순식간에 빠르게 널리 퍼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중세의 사람들은 쥐와 거의 동거를 했습니다. 또한 14세기 유럽 도시들의 위생 상태는 거의 최악이었고요. 그렇게 패스트에 걸린 쥐들이 올라와 사람들에게 패스트균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패스트균은 순식간에 이탈리아를, 프랑스를, 영국을 그리고 온 유럽을 삼켜버립니다. 일반적으로 역병이 퍼지는데 10년이 걸리는데 패스트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는데 불과 2년에서 3년뿐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속도로 환산하면 하루 1.6km 속도로 유럽 전역으로 퍼진 것이라 합니다. 당시 인구 밀도와 환경을 생각하면 엄청난 속도였죠. 1348년 베네치아에서 12만 명이 감염되고 이어 피렌체, 심지어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까지 상륙, 에드워드 3세인 딸인 존 공주마저 패스트로 죽게 됩니다. 한 국가의 공주가 죽을 정도이니 그 밑에 백성들의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패스트가 걸리고 처음 나타나는 증상은 몸살과 고열, 그리고 두통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겨드랑이, 허벅지 등 림프절이 위치한 부위가 부어오르기 시작, 수포가 생기고 고름이 차오릅니다. 마지막에는 피가 고여 검붉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틀이나 사흘 뒤에 사망합니다. 안타깝게도 패스트를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는 중세 팬데믹으로부터 600년이 지난 뒤에 개발됩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양한 치료법을 개발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치료법은 그 병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효능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사혈이었죠. 피를 뽑아 질병을 치료하는 이 방식은 중세 유럽에서 널리 쓰이던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나쁜 피를 뽑아내면 좋은 피만 남아 정화된 몸이 건강해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혈이라는 행위는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진 패스 환자에게 치명적이었죠. 과다출혈과 세균 감염으로 많은 환자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또한 이 복장을 어디서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패스가 대유행하던 시기 유럽에서 만들어진 패스 전담 의사들의 전용 복장입니다. 루이 13세 의사 샤를 드롤이 발명한 옷으로 위아래가 연결된 오늘날 방호복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패스트는 공기로 전염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까마귀 부리 마스크에는 다양한 향초와 식초를 넣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방독 마스크의 정화 필터와 같은 효능을 기대한 것이죠. 그리고 몇몇의 사람들은 종교의 힘에 의지합니다. 그들은 패스가 신이 내린 형벌이라 믿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채찍질로 때리는 고행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미사를 진행하고 거리를 행군하며 자신이나 상대방의 몸을 피가 날 때까지 채찍질하며 신께 용서를 구합니다. 당연히 몸에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며 염증으로 전염병에 감염되기 딱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이 검은 저주를 막을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과도한 공포에 휩싸이고 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죄양을 찾기 시작하죠. 그 대상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만 패스트의 위험에서 벗어난 듯이 보였기 때문이죠. 심지어 몇몇의 유대인들이 우물에 패스트를 위한 독을 풀었다는 괴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의심 가는 유대인들을 잡아 고문을 하기 시작 잔인한 고문에 각 지역 유대인들이 연이어 허위 자백을 하게 되고 유럽 대부분의 유대인 혐오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독일의 한 도시에는 6,000명의 유대인이, 프랑스의 한 도시에는 2,000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산채로 땅에 묻히기도 화형당하기도 하는 등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만 패스트에 걸린 사람이 적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위생관념. 그들은 언제나 손을 깨끗이 씻었고 항상 그들의 율법에 따라 손질된 청결한 음식들만 먹었기 때문입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1347년 창궐한 패스트는 14세기 중반까지 유럽을 덮쳤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사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19세기까지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패스트는 인류에게 역설적이게도 또 다른 발전을 가져다 줍니다. 패스트로 인구가 급감하며 지방의 일손, 즉 농민이 줄어들기 시작하며 지방의 분홍들이 몰락합니다.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노동자들의 수입이 늘기 시작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배계층의 부가 재분배되어 사회계층에 급격한 변화가 생깁니다. 이는 초기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죠. 또한 패스트라는 질병을 겪으며 더 이상 사람들이 신과 계율에만 의지하지 않고 이성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게 되며 신이 아닌 사람 중심의 인문주의, 즉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는 기반이 됩니다. 더 나아가 패스트는 1666년을 영국의 기적의 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해 영국은 네덜란드 함대를 격파했고 자신의 고향집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며 세계 과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더불어 온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운동의 법칙, 만류 인력의 법칙 등 고전 역학의 핵심 개념을 정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패스트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인류에게 새로운 문명과 역사를 열어줍니다. 2023년 우리도 엔데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도 심하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시대를 다시 한번 극복해낸다면 더 좋고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욱 감사합니다.